이때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와 같았다. 밖으로는 청나라와 일본, 열강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안으로는 시대 변화에 대한 갈망이 들끓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새 세상을 만들자. 전북 고부지방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번져갔던 농민들의 혁명, 동학. 뜨거웠던 혁명의 맹세가 담긴 동학 기록물. 그것은 새 세상을 향한 꿈이기도 했다.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은 전북 고부 지역에서부터였다. 탐관오리의 축출을 넘어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국권을 수호하자는 것으로까지 이어진 농민혁명. 이것은 반봉건, 반외세를 표방한 최초의 민족운동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근대의 출발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근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가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휴머니티가 재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근대 사회를 열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기념관. 기념관 초입에는 오래된 고목 한 그루가 전시돼 있다. 당시 농민들의 첫 봉기가 일어났던 곳은 고부의 말목장터. 그 장터를 지키고 있던 나무다. 1894년에서 95년 사이 동학농민혁명에 관해 기록된 것들을 통칭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라 부른다. 동학군과 정부뿐 아니라 관료와 민간 지식인, 일본 공사관 등 다양한 주체가 각각의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사건을 기록하는 기록물로서 완전성과 희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1894년 단 1년 동안의 사건이지만 이 동학농민혁명을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것이 지금까지 이제 치면 123년이 되었는데 그 123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기록의 축적의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동학의 전적지 유적 중 황토현 전적지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유적지 기념관엔 해마다 찾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데 최근 몇 해 관람객 수는 더 늘어났다. 오래전 전투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념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사람처럼 살아보겠다 일어선 농민들. 동학군이 치렀던 전투다. 그 동학혁명에 대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사실을 기록할 과정에서 되게 왜곡됐던 것들이 다시 좀 제대로 접혀져서 저희 성인들뿐만 아니라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좀 그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학적인 사상이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그런 모든 인간의 존엄함을 나타내는 사상이기 때문에 한번 와서 경험해보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남아있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발통문에는 주도자들의 이름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의 분위기, 탐관오리의 처벌에 관한 지령,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나타나 있다. 이것이 이제 사발통문인데, 이것은 이제 주동자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요즘에 와서는 이게 어떤 평등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둥글게 쓰여진 이름 한켠엔 녹두장군이라 불렸던 대장 전봉준의 이름은 물론 전봉준과 함께 고부 밀란을 이끌었던 영솔장 최경선의 이름도 보인다. 났네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되었지.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감을 효수할 것.
전주용을 함락하고 곧바로 서울로 향할 것. 단순히 고부 또는 전라도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까지 진격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었고 대규모 민중 농민 봉기를 기획하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중심 인물은 전봉준이었다. 몰락 양반의 후손이었던 그는 농민들을 규합해 고부 밀란을 일으켰고 이것이 동학농민혁명으로까지 이어졌다. 혁명으로 나라를 전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혁명으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단순한 조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선도의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실천했던 실천적 혁명가였다는 점입니다.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들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실천적으로 혁명운동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전주부, 지금의 전북 지역으로 점차 퍼져갔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점차 군대의 모습도 갖춰졌다. 각 지역마다 책임자를 두었고 조직의 체계를 만들어갔다. 이때 만들어진 임명장 역시 중요한 기록물이다. 당시 실세였던 흥선대원군은 밀지를 내려 동학군을 지원했지만 겉으로는 효유문을 내려 해산을 종용하기도 했다. 효유란 알아듣도록 타이른다는 뜻이다. 흥선대원군이 농민군에게 밀지를 내렸지만 겉으로는 농민군들을 효유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해산해라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과정에서 농민군이 봉기하는데 흥선대원군의 역할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세도가 흥선대원군의 관심과 회유는 이후 동학농민군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란 세력이었지만 다독여 회유할 만큼 동학군의 세력은 위협적이었다. 정부 측 기록물로는 홍계훈 유서가 있다. 고종이 군권 책임자인 홍계훈에게 내린 동학군 관련 명령서로 당시 관련 책임자가 홍계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홍계훈은 동학군 진압과 관련해 각 기관과 전보를 주고받았는데 이를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양호전기다. 동학군과 정부 측 기록물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해지는 기록물 중에는 가보년 당시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이와 참여하지 않은 이를 구분해 작성한 마을 성분조사서 유해 성책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을 겪었던 개인이 남긴 기록물 역시 남아있다. 겸산유고는 겸산 이병수가 편찬한 것으로 동학군의 활약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다. 당시 일본 공사관 역시 동학농민혁명을 주시하고 있었다. 일본 측 기록물로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의 각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또 각 기관에 발송한 통유문이 남아있다. 동학혁명군은 일본을 외세 침략 세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동학군의 움직임은 일본에게도 중요한 정보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남겼다라고 하는 원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본성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 역사적인 사실들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학군의 마지막 전투는 우금치에서였다.
우금치는 지금의 공주 지역이다. 1894년 가을 관군 및 일본군과 치렀던 이 전투에서 동학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그 최후를 맞았다. 우금치는 동학군이 끝내 넘지 못했던 혁명의 고빗길. 그렇게 그들의 혁명은 미완으로 끝이 났다. 동학농민혁명의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다운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 인간이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기록의 자산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름 없는 이들의 혁명.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한 새 세상을 꿈꾸었던 그들의 혁명. 당시 조선에서는 반란군의 역사였던 그날의 기록이 이제 민중혁명의 역사로 다시 거듭나고 있다.